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정말 시장 하루하루 어 감개무량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의 상승세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이지 5,000포인트를 넘었던 게 정말 얼마 안 되었죠. 실제로 정말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6,000포인트를 이렇게 빨리 와버리다니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엄청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코스피 저점이 2250포인트였으니까 지금 6000이 넘었으니까 뭐 100% 하고 또 50%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150% 정도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오늘 대만 증시와 일본 증시를 좀 봤어요. 작년 저점 구간에서 대만은 100% 올랐고 우리나라는 한 150%, 160% 정도 올라와 있고요. 한 150%, 그다음에 일본이 90%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아니 1% 정도 올랐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선진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국내로 지금,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다. 즉 현재 작년에 시장을 움직였던 수급은 어떻게 보면 국내 ETF 자금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3차 장박계주까지 이렇게 뭐 끌고 왔던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이후 삼성전자와 닉스발 이 글로벌 D램 가격의 폭등이 불러온 이제 사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이 MSCI EM 지수 그리고 한국 지수 ETF를 사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외국계 개인들이 아시아를 사고 있다. 이게 새로운 수급의 알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로 시황에, 반도체 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외 아니라면 그 외적인 이유로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한다든지, 혹여나 딥시크가 아직 공개가 안 되었는데 딥시크의 신제품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밀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기가 나와서 시장이 하락하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AI에 묻어있는 산업군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시장 대응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종목군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6천에 안착했습니다. 3전 닉스가 끌고 현기차가 필두로 로봇이 밀고 올라옵니다. 원전이 테마로 잘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포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 주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 체력이 굉장히 더 좋아져 버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높게, 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적인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 대신 시장의 이격도가 벌어진 가운데 지금 장중에 흔들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가에 사야 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시간대가 좀 있어요. 오전에
급격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그 시간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단기 차익 매물이 내려오는데 꼭 그때 눌림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시간대별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의하고 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코스피가 장중에 거의 6150포인트까지 찍었으니까 뭐 굉장히 뭐 이 정도 찍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6000 근처에 왔을 때는 뭐 좀만 가면 6000이겠는데, 삼성전자 19만원 19만 5천원 때는 이러다가 20만원 그냥 넘겠는데, 하나의 관성의 구간, 마디 구간인데요. 일단은 삼성과 닉스 그리고 지수까지 전부 다 라운드 피겨 값을 다 넘겨놨습니다. 여기서 네 계속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지수가 한 1000포인트씩 올라오면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4300포인트에서 그러니까 5300포인트에서 지수가 한 5에서 7%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6300포인트 언저리 가면 단기 뭐 흔들림은 좀 나오지 않겠냐, 그 정도로만 일단 시장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거래대금 충분히 많은 가운데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고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못 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전, 닉스 포함한 시총상위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양 시장의 이 흐름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후장에 시장의 변동성이 제법 있었습니다. 오후장에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잘 가다가 순식간에 선물 기준으로 한 1.5%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하락이 나온 건 맞죠. 코스피도 2% 넘었다가 순간 1%대까지 내려왔다가 움직였으니까 이런 구간에 좀 있었는데, 단기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단기에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 약간은 개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하고 손바뀜이 좀 난 거는 좀 있어요. 이 점이 지수는 약간 버벅거리는 거는 분명히 있구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에서 종목군들을 잘 노려보는 전략으로 급하지 않게 매일같이 시장은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이 정말로 거침없죠. 5천 넘은 지 얼마 안 됐고 6천은 순식간에 돌파하고 오늘 장중 61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는 순간 정말로 6500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삼전 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닉스의 글로벌 투자자 투어 과정에서 나오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시계열이 27년을 넘어서 28, 29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저는 판단해 봅니다. 코스피의 상승이 빠르긴 한데 그만큼 삼전 닉스의 이익 체력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머지에서 폭등을 너무 빨리 하면 그로 인해 포모로 고점에서 막 뛰어들면서 중간중간 상승장에 아플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고 보십시오. 지금의 주도주는 삼성과 닉스 플러스 AI 인프라라는 점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죠. 시장 예탁금 100조 시대, ETF 거래 비중 50% 이상, 그리고 해외에서 쓸려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MSCI EM 자금 유입과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개인들의 이 코리아 ETF,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심상치 않아요. 이게 기존 한국 수급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원래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주식의 바닥도 누가 예측합니까?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지하실 뚫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정도면 고점일 것 같은데 폭등해가지고 숏스퀴즈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쪽 수급이 들어와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새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 이리저리 숏스퀴즈 현상, 공매도 커버링 현상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쉬지 않고 지속 상승하다 보니 부담도 많을 수 있는데, 정 부담될 때 비중 줄여서 대응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기다리는 것도 답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멘텀 투자로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달 드립니다. 대신 AI 관련 인프라 관련 섹터의 비중 일부는 무조건 두고 물량 조절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빠지면 이런 쪽은 조정시 시장 조정 나오면 받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주도 많이 빠지면 받아야죠. 왜?
거래 대금이 지금 하루에 오늘 찍힌 것만 하더라도 50조에 50조. 근데 여기에 NXT 거래 대금까지 포함하면 30% 잡고 15조, 18조 하면 지금 하루 일평균 거래 대금이 68조란 말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크겠죠. 주정시 증권주도 봐야 되고 볼 거 많습니다. 시장.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지, 조정만 나오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뭐 일단 시장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상승장에서의 하락은 모두가 롱을 바라볼 때 이 위에서 떨어질 때는요, 가지고 있던 물량도 같이 던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비싸게 샀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줄이고 보자 하는 물량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에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물량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티고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완전히 포지션이 비었으면 약간 좀 기다렸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장 보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제 일부만 잡아놓고 가는 거, 내가 소외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있으면 뭐 한 500, 1000이라도 태워놓고 소외가 좀 안 될 정도로라도 참여해야지. 안 그러면 속상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반도체 삼전 닉스가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느낌은 더 갈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제 느낌으로는 더 가버릴 것 같아요. 관성 때문에. 소부장이 금일 약세인데 다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따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비전 오늘 올라올 때 시가에 급등할 때 뭐 물량 추가로 더 매도를 하고 뭐 소폭 남겨놓고 가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루 정도 더 있다 볼까 그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기회 오면 소부장 계속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왜냐, 리익스도 클린롬 반년 땡기고 삼전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익 체력만 200조가 넘을 텐데 다 증설하고 하는데 쓰지 않겠습니까?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증설 많이 하겠다고. 현대차 그룹 폭등과 로봇주, 전일 현대무백스에서 약간의 조짐이 보이더니 그러면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필두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엔비디아 GTC 3월 일정을 앞두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계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오늘 대금이 5조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신고가 쳤죠. 신고가 치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로봇 이런 협회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대표사를 맡았다라는 게 하나의 기폭제를 좀 만들어 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자금이 없는데 증설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유상증자 혹은 콜옵션을 해야 되는 이슈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이죠. 삼성전자 주총 때 그런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총이 높다 안 높다, 뭐 버블이다 아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걸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수급이 깡패인 시장에서 그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어제 나왔던 이슈 플러스 알파로 삼성 SDI 반고체 이슈가 좀 붙었는데요. 이런 점이 좀 끌어올렸고요. 뭐 LNF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이제 뭐 종목군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조정시 ETF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산발적이어서 오늘은 사실은 원전이 되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제가 리포트 올려뒀던 내용들 어제 그제 그리고 매일같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중배하고 또 중배하고 장중에 매매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원전 쪽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홀텍이 인도에 200기 SMR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홀텍과 지금 설계 계약을 미국에 한 게 현대건설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좀 느낌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 한정기술도 되게 좋았는데 나쁜 건 아닌데 오늘 현대건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정기술 전부 다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전부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일단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말을 하네요.
말을 그 홀텍하고 계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번계약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 이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월봉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좀 무거운데 그냥 보유자 영역이긴 한데 트레이딩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네, 시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계속 봐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국전력은 작년에 14조 8천억을 벌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올해는 18조가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10조 이상 버는 기업 4개밖에 없습니다. 회사 4개, 4개, 5개? 5개 정도 되겠네요. 5개뿐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식 계속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요. 한전기술도 16만 원대 초반권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을 이렇게 찍어서 말하는 게 좀 부담은 되는데 그만큼 네, 탄탄해 보여요. 그만큼 탄탄해 보이고 제약바이오는 금일 하락이 좀 많았죠. 지금 이슈 이쪽은 종목군들이 다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 조정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뭐 로켓, 토모, 프로티나 뭐 이런 종목군도 있고 뭐 오름테라피스 등등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냥 선 딱 하나 그어놓고 뭐 조금씩 담아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뭐 매일같이 시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일일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흐름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법 개정 이슈는 이제 소멸이 됐겠죠. 자사주 뭐 소각하고 뭐 하는데 저는 이쪽에서는 더 이상 먹을 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아닌 네, 원전 쪽이라든지 다른 쪽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슈고 저희도 사실 오늘 뭐 원전 쪽 어제 종배도 원전 쪽 뭐 이렇게 좀 봤고 오늘은 뭐 시장에 소외주들 많이 올랐죠. 오늘 KCC 신고가, LG화학 급등, 뭐 삼성생명 다시 한번 폭등. 응? 전혀 뭐 새로운 쪽에서 뭐 고려아연 신고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뜨거웠던 시장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이 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매매 안 했으면 또 먹을 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대형주 장세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매일같이 상한가가 막 17개씩 나오는 뜨거운 장세 연속되고 있네요. 뜨거운 장세. 자, 시장 좀 볼게요.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저점 대비로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꽤 많이 올라왔죠. 꽤 많이 올라왔고 3,300포인트에서 사실상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3,300포인트 여기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3,300포인트에서 딱 100% 올라가면 시장 좀 조정 좀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6,300이나 6,600포인트 가면 분명히 조정 나온 조정은 그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시장의 꼭지인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삼성과 닉스 20만원 돌파하고 추가 상승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쪽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대외적으로 뭐 이슈가 있어서 빠진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래대금 4조 7천억이 터지면서 지난번에 이런 고점 만들었던 고점까지 올라와서 일단은 멈췄는데요.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밀리더라도 3월선 타고 일단은 올라와는 오겠죠. 오늘 프로그램 매수만 5천억이 들어와 있는 거라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도 비슷한 부분인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렇게 그 계속 뺐다 올렸다 하면서 물려있는 구간이 좀 있죠. 여기에서 기간이 많고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구간이 좀 깔끔해서 매집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돌파가 되면 현대차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오히려 오토에버보다 보는 게 더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전 쪽에서는 오늘 현대건설 열심히 매매했고 대우건설은 어제 종배하고 아침에 갭이 한 2점 몇 프로 들어서 아유
이거밖에 안 들어가고 팔았더니 돌파하길래 돌파를 사서 조금 먹었더니 와 그냥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종목이네요. 뭐 그냥 요새는 이거 하면 순간 폭등하는 게 한 10분 만에 뭐 시총이 몇 조든 간에 막 11% 날려버리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현대건설도 오전에 빠르게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아침에 현대건설을 보다가 현대차를 좀 못 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현대차 아침에 돈 들어온 거 보셨나요? 3분에 2천억씩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주포였습니다. 주도주였고, 이러한 고점 54만 5천원 54만 5천원을 넘어갈 때 여기 박스권 어제 엊그저께 고점 구간이죠. 넘어갈 때 여기에서 조 단위 거래를 터트리면서 물량 잡아먹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자리가 되었던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원전 쪽에서는요 종목군들이 다 좋아요. 한정기술도 힘을 모아놓고 조정받고 올리고 했는데, 이것도 빠지게 되면 한 11선 근처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싶고요. 한국전력도 어제가 좀 더 밀려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많이 안 빠져가지고 어제 원래는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이었는데 좀 못 샀는데, 중간중간 뭐 11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뭐 시장 대외 악재 같은 게 나와서 밀리면 꼭 잡고 넘어가도 무방하겠다 싶은 종목이 한국전력이고요. 대우건설도 지금 추세 완만하게 잘 가고 있어서 견조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렇게 보고요. 오늘 아침에 일진전기가 너무 싸버렸어요. 프리장에서 너무 싸버리다 보니까 캔들이 좀 안 좋아져 버렸네요. 종목들이 캔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또 전력이 단기 이 차트 모양이 안 좋아서 좀 밀려버릴 것 같은데, 밀리게 되더라도 이쪽은 다 기회의 흐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기회의 흐름으로 다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좀 보면 최근에 또 강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 다중항암제 시작이라고 했죠. 오늘 뭐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지 뭐 걸려가지고 내려온다면 그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릭스가 오늘 이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왔는데 일단 뭐 신고가도 나오는 제약바이오가 있더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프릴바이오 계속 좋은 흐름이라 여기는 항상 보니까 이때 처음 매수했었는데 45일선 기준으로 45일선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리가캠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보고, 그 다음에 G2G 신고가 나왔고, 그리고 삼성 에피솔딩스 올라오다가 좀 빠지면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뭐 LNF 어제 좀 올라왔다가 약간 반등하는데 좀 밀리면 LNF도 관심권에서 좀 보고 있고요. LG엔솔도 슬슬 바닥을 돌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쪽 2차 전지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당장 엄청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시간 투자를 해보는 경우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섹터고요. 로봇주가 지금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놔서 이 탄력을 받아서 내일 뭐 더 품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만약에 올린다면 막 모멘텀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로봇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 가운데 뭐 SPG,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속기,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좀 펴놓고 내일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SBB테크는 좀 세게 강하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NXT가 되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요새는 이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XT 보면 삼성생명 뭐 50조짜리도 거의 20% 날려버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고가 이후 쏘는 거를 오버슈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